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72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혼자서 밭을 일구고 소 몇 마리 키우며 아들 현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현우는 착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취직까지 했다. 그게 내 전부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다. 그의 이름은 설인. 서울 여자였고 예쁘장했다. 하지만 처음 본 날부터 눈빛이 이상했다. 어머니, 이 집은 언제부터 소유하신 거예요? 땅은 몇 평이나 되세요? 그 애는 내 얼굴보다 내 집을 먼저 훑어봤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시골밭 몇 마지기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알았다. 그 애는 돈 냄새를 쫓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식이 끝나고 현우와 설이는 서울로 올라갔다. 처음엔 자주 전화도 하고 명절이면 내려와 손도 잡아줬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전화는 줄었고 명절엔 바빠서 못 내려가요 라는 말만 들렸다. 하루는 내가 일부러 전화를 걸었지. 현우야, 요즘은 잘 지내니? 엄마, 설인이 회사 일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 뒤로 전화가 끊겼다. 다음에 만난 건 3년 만에 설날이었다. 설이는 새 옷을 입고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왔다. 그리고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다. 어머니, 현우 씨가 힘들게 일하는데 이 시골집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돈 되잖아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지. 설이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예의가 아니라 비웃음이었다. 아휴,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혼자 이런 집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남편이 남겨준 집, 내 인생의 터전이 돈으로만 보이는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몇 달 뒤 현우가 혼자 내려왔다. 얼굴이 상해 있었다. 엄마, 나 이혼할지도 몰라. 나는 깜짝 놀라 아들의 얼굴을 붙잡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설인이 다른 사람 만나.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회사 상사래. 돈도 많고 해외 근무 나갔다가 돌아왔대.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떨렸다. 그 여자가
너한테 뭐라든 이제 사랑이 없대.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기대되는 것도 없대. 그날 밤 아들은 내 방 앞에서 울었다. 나는 문 뒤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대신 울어줄 수도 없었다. 며느리 서리는 현우가 가진 모든 걸 다 써버리고 결국 그를 버렸다. 그녀는 떠나면서 이 집 얘기를 꺼냈다. 어머님이 가진 그 집 결국 현우 몫이잖아요. 그거 팔면 위자료는 해결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확신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돈을 보고 들어온 여자였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좋다. 끝까지 두고 보자. 돈이 그렇게 좋다면 돈으로 네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마. 현우가 떠난 뒤 집은 참 조용했습니다. 식탁엔 밥 2숟갈 남았고 그릇엔 젓가락 자국만 남았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죠. 그저 매일 아침 문 앞 신문지 위로 떨어지는 낙엽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서울에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정숙 씨 어머님 되세요? 예, 그런데요. 여기 병원인데요. 아드님이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길로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현우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누워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내 눈물이 터졌습니다. 현우는 퇴원 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잃었고 친구들도 떠났다고 했어요. 서리는 이미 불륜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뭐라든 엄마 그냥 그만두자. 내가 그런 사람 고른 거니까.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며칠 뒤 나는 조용히 현우가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너무 믿었구나. 그리고 사랑을 너무 순하게 줬구나. 그날 밤 나는 옷장 속 깊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문서가 있었어요. 집, 밭, 저축, 주식,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현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은 아직 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걸. 며칠 후 나는 현우에게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세상에 너무 오래 미안해하지 마라. 그 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시골에 내려와서 다시 시작해보자. 시골에 내려가서요? 그래, 밭도 있고 땅도 있잖니. 작게라도 장사해보면 되지.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우린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밭을 내어주고 현우는 그 위에 작은 농산물 가공 창고를 지었죠. 엄마, 이거 진짜 될까요?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잖아. 현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한편 도시의 서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륜남은 회사에서 징계받고 그녀는 직장도 잃었대요.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고 했어요. 그녀는 결국 현우가 있는 시골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 앞마당에 나타났어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현우 씨, 나 좀 도와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서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죠.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요. 현우 씨,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이제 와서요? 그때 날 버릴 땐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녀는 울었고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나는 마당에 서서 멀어져 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이 만든 길로 가는구나. 돈으로 시작된 인연은 돈보다 빨리 끝난다는 걸. 그날 나는 비로소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새벽같이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나는 그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아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그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또 1년. 현우는 작은 농산물 가공 창고를 키워 이젠 마을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드님 대단하네요. 이제 부자 되셨어요. 나는 그냥 웃었어요. 부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얼굴이 밝아졌죠.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그때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설인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도시에서도 살기 힘들고 일자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 씨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젠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 농산물 납품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엄마,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작해보려고요. 그래, 이게 다 네 힘으로 한 거야. 근데 엄마, 설인이 편지 보셨어요? 봤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용서한다는 게 꼭 다시 받아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워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설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밖에 나가 있었고 나 혼자 마당을 쓸고 있었죠. 그녀는 마른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고 떨렸어요. 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추운데 들어와서 물 한잔 하고 가.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인 게 그래. 잘못은 누구나 하지만 뉘우치기란 쉽지 않지.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나는 이미 끝난 일이란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더군요. 그 눈물은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진심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왔다면서요? 그래. 무슨 말 했어요? 울고 갔어. 이제 행복해지고 싶다더라. 엄마는 뭐라 하셨어요? 그냥, 그래, 잘 살아라 그랬지. 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끝났지. 긴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봄이 오고 밭엔 새싹이 자랐습니다. 현우는 새 공장을 짓고 일꾼 몇 명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박현우 대표님, 귀농 성공 스토리로 인터뷰 부탁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귀농이 아니라 귀 마음이죠. 마음을
돌려세운 이야기예요. 귀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당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한 적 있어요? 후회? 있지. 하지만 덕분에 배운 것도 많단다. 뭘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결국 가난하고 가난해도 마음이 있으면 결국 부자란다. 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그 말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건 네 마음에 남기면 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죠. 여보, 이제 우리 아들 괜찮아요. 그리고 창밖엔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